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서 드러난 최성해 그리고 윤석열의 민낯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내정한 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되고 그리고 퇴임하는 그날까지 검찰이 100여일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엄청난 언론 보도를 동원해가지고 한 가족을 난도질 해놓은 게 이번 사건의 실체였습니다.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등장을 하면서 검찰과 언론은 완전히 탄력을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그 최성해 본인이 그 동양대 총장 그 표창장을 자기가 그거를 발급한 기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당시에 역대급 무리한 기소를 했죠.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잊으셨을 분들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끝나기 1시간 전쯤인 11시에 장제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정경심 교수 만약에 기소당하면 사퇴할 거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저 말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12시에 청문회가 끝난 후 몇 분 후에 정경심 교수님의 기소 소식이 알려졌었죠. 그 기소했을 때에도 정말 터무니없었던 게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그 이유만으로 검찰이 한 사건에 두 공소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희대의 그런 개그를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에 공소장엔 구체적으로 적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면서 언플해놓고 그걸 또 날인을 했대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벌여온 게 오늘날 검찰이고 그때 최성해가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최성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여러가지 사기꾼이다, 학력 위조범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 오늘 정경심 교수님 재판의 이 주장은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핵심적인 증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조카의 증언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빨간아재 선배가 이제 오전부터 매번 이 재판에 참석해서 요약해주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핵심적인 내용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해가 윤석열과 밥 먹었고 대통령 조국 상대 싸운다 말에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서 최성해 조카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증언을 한 겁니다. 최성해가 작년 1년 전에 내가 윤석열과 밥 먹었고 문재인과 조국 상대로 싸우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깝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너도 구속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태까지 윤석열이 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홍석현 씨도 만나고 또 조선일보 그 방시일가 측도 만나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되게 의아하고 납득이 안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안 다루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성해가 윤석열하고 밥도 먹고 얼마나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렇게 너도 구속시켜버린다 깝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실제로 검사라고 하더라도 혹은 판사라고 하더라도 멀쩡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난 너 구속시킬 수 있어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근데 지금 윤석열 패거리를 비롯해서 저런 정치 검찰들과 일부 언론인들 그리고 최성해 같은 사람들은 본인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과제인 그 검찰개혁 그걸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난도질을 해버린 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니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해서 의혹이 일자 검찰이 수사에 나선 시점인데요. 일단 자녀 입시 비리도 지금 시간이 지난 결과 비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이런 거 MB정부 때 다 적극 권장했던 거 아닙니까?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정경심 교수님이 그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것도 이미 드러났고요.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것도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심지어 동양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받은 학교 사무실 등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최성해는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밥 먹고 모의한다고 들었다고 그 증인 이씨가 답했습니다. 지역 깡패를 시켜가지고 이씨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냐? 라고 변호인이 묻자 이씨는 나만 협박한 게 아니라 형이 운영하는 가게로 와서 행패를 부렸다고도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무래도 SNS가 그 지역에서 파급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고도 전했는데요. 야, 국회의원이요? 최규일 씨의 뒤를 이어서 지금 국회의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빨간아재 선배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최성해는 완전히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검찰은 최성해의 이야기만 듣고 정작 정경심 교수님은 소환이나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기소를 해버립니다. 추후에 그 공소시효 타령하면서 핑계를 대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의 사건에 공소장을 2개를 쓰면서 완전히 그들이 염치 없는 인간들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꾸준히 이런 보도는 덮어버리고 계속 조국 일가가 무언가 중대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죠. 이 모든 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본, 그리고 여러가지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기성 미디어에 대해서 신뢰도가 당연히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개인 미디어, 한마디로 뉴미디어 시장이 그러면서 뜬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유튜브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더라도 그동안에 검찰과 언론이 얼마나 심각하게 행동을 해왔고 또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신뢰를 이제 점점 안 하고 있고 이렇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계속 저도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를 이렇게까지 난도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들의 기득권 침해하지 마라. 우린 너네들이 건드려서 될 사람 아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두렁시계라든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그리고 서울시 그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등 어마어마한 짓들 여태까지 벌여왔습니다. 가족 인질극 엄청나게 해왔었죠. 지금 21세기 2019년에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를 대상으로 했던 그 흉악한 짓들은 역사에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고 남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백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딸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표창장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내용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을 여러 차례 그 동양대에서 봤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었죠. 오늘 재판에서도 조국 전 장관 딸을 학교에서 봤다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재판부로부터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른다고 했다거나 불분명하게 대답했다고 해서 그걸로 경고를 받았다는데 위증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 기억과 다른 내용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데, 아니 이것도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동양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면 한마디로 자주 봤던, 그 과정에서 자주 봤던 조국 전 장관 딸의 얼굴은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딸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를 어떻게, 그것도 한참 옛날 얘기를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뭔가 아무튼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저는. 네티즌들도 윤짜장과 최성의 영몬에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또 조국 전 장관 복권시키고 쓰레기들은 구속시키자, 검찰이 조국 엮으려고 온갖 회유와 협박한 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님의 단독이 뜨기도 했죠. 윤석열 총장 장모 양평군 땅 5필지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 이 보도가 나왔는데 다른 언론에선 이런 내용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참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1년 전 오늘을 계속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특수 2부에 이 사건을 재배당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20여 곳 압수수색하고 법무부에 사후 보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조국 힘내세요 검색 운동이 실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후에 검찰은 특수 1에서 4부까지 수사 인력을 배치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사만 20명에서 40명 사이고 전체 수사 인력이 200명이 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건 국정농단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보다도 많은 검사를 투입한 건데,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75일간 23곳 압수수색한 것과 또 조국 전 장관 수사로 30여일간 70곳 이상 압수수색한 거,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얼마나 치우쳐져 있고 잘못됐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작년 1년 전의 보도들 핵심적인 내용만 꾸준히 좀 기록을 해놓고 모아볼 예정입니다. 이것도 역사를 위해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근거 자료들이 되겠죠. 압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웅 부장검사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는 소식, 꼭 제목을 저렇게 한동훈과 육탄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고요. 이렇게 윤석열 측근들이 지방행됐다는 한동훈 폭행 논란이라고 저렇게 헤드라인 있다는데 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꼭 저렇게만 보도를 했어야 되나? 의도가 너무나 뚜렷이 보이는데요. 아무튼 하나하나 따박따박 조국 일가의 대응 늘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런데 최근 조국 전 장관님이
뭐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에 유튜브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문화포럼 회장 황희두 씨의 정리라면서 이 글을 트윗을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박따박 조국 일가 대응 요약본을 잘 보시고 더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니까 트위터에서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뭐 김어준하고 결이 같다, 소름 끼친다, 황희두는 걸러라. 아니 뭐 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한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보다 보니까 조금 이르지만 조국 전 장관님도 욕할 때가 다가오는 듯, 뭐 황희두는 확 깨네, 한마디로 저에 관련한 어떤 트윗을 올려서 그걸 가지고 저렇게 깬다면서 심지어 조국 전 장관님까지 욕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참 개인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가고 가슴이 아픈데요.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 12월 30일에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또 올해 1월 13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계속 유지가 돼야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분들이 온 몸으로 그 검찰과 언론과 적폐 기득권 세력들의 공격을 받아낸 데 있어서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제 개인 그냥 인간 황희두로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기록하고 뭔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애초에 한 사건 그리고 두 공수장이라는 역대급 행보를 보인 그 검찰, 그 실체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적폐 기득권 세력들의 문재인 정부 공격, 거기에 최전선에서 공격을 다 감내하신 조국 전 장관님 그리고 일가분들 계속 기록하고 또 이런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까지도 가입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나고요. 또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